자, 여행을 하시는 바다를 딱 봤어요. 옛날에 한참 감성에 충만해 있을 때는 바다 보면 와 너무너무 좋아. 그냥 바다와 하나가 되는 바다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바다를 봐도 좀 그런 감성에 적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은 그렇다 보니까 좀 재미가 좀 덜한 것 같은 뭔가 느낌이 죽는 것 같은 이렇다라고 그러셨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특히 어떤 이 기억 속에 아주 인상적인 질문이 젊은 연인이 아직 결혼하기 전에 한번 와서 이제 명상이 뭔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약혼한 사이였어요. 약혼한 사이였는데 아가씨가 이제 여자 쪽에 와서 묻는 거예요. 남자 없을 때 묻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은 이 결혼을 하면은 서로 부부간에 서로 이제 좋아하지도 않고 서로 무미듬듬하고 그러면은 이 결혼 생활이 되겠어요? 이 재미없고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무슨 재미로 세상 살아가요?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제 손을 잡아도 옛날에는 그 느낌 손 잡으면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 손 잡아도 이거 나무 토막 잡는 거나 똑같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수행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 대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손은 내 기분으로 잡았어요. 사실은 내 기분에 빠진 거지.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에 내가 너무너무 좋을 때는 손 잡으면 너무너무 좋았지만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면 손 잡는 것 이게 완전 벌레 잡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그 사람 손은 똑같은 손이었고 참 똑같았는데 어떨 때는 그렇게 손 잡으면 느낌도 좋고 맨날 손 잡고 싶었는데 이제 손이 옆에 닿기만 해도 이러고 싶은 벌레 되는 것 같은 도대체 뭐가 달라졌어요? 그 사람 손이 달라졌나요? 그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느낌으로 그냥 그대로 잡힌 그 느낌으로 느낀 것이 아니라 생각의 느낌이었죠. 내 생각의 느낌이죠. 특히 사실은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든 말든 내가 좋아하면은 그 사람 손만 잡아도 좋은 거 아니에요? 짝사랑 하면은 그 사람 저기 보이기만 해도 나는 좋은데 그 사람은 나를 봐도 아무 감흥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어쩌다가 손을 놀이 하다든가 게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아도 그 사람은 나에 대한 그것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내 손을 잡아도 무미듬듬하지만은 나는 그 사람을 짝사랑하고 있으니 어떻게 우연히 그 사람 손만 잡아도 가슴이 뛰고 짜릿짜릿하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그런 거죠. 사실은 자기 생각의 느낌인 거죠. 전부 생각의 느낌인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좋았을 때는 너무너무 좋다라고 막 흥분하고 집착하고 그러다가 싫어지면 그냥 벌레 보듯이 그러고 정말 너무너무 미워서 원수 지듯이 그러고 바뀐 것이 뭐가 있는데 온통 생각 속에 빠져서 생각에 따라서 온통 냉탕 천당 지옥으로 오가는 것이 뿐이죠. 스스로. 수행을 모를 때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진정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진정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진정 그 맛을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청국장을 먹으면은 청국장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청국장 너무너무 좋았던 그 코에 냄새만 나도 행복하고 그냥 먹으면 행복하죠. 그런데 청국장 어릴 때 그런 추억이 없는 사람처럼 냄새만 나도 막 짜증이 나고 또 막 그 냄새 옷에 냄새 다 받치면 내 밖에 나가서 어쩌라고 막 짜증내고 기분 나빠지죠. 그러면은 아침에 이제
청국장이 나오면은 좋아하는 사람은 청국장이 너무너무 먹고 행복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청국장을 보기도 싫고 떨어지고 싶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청국장을 뿌리는데 둘 다 청국장을 제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 빠진 생각의 맛인 거예요. 진정한 맛은 뭐냐? 청국장을 입에 넣으면은 입에 닿는 촉감 그대로, 냄새가 들어오면 냄새 그대로. 사실 이것이 제 맛이고, 그렇죠? 생각에 빠지면 그 맛을 몰라요. 카페에 어제 올린 사람 중에 그런 게 있죠. 한쪽 손은 따뜻한 물에, 뜨거운 물에 넣고 한쪽 손은 찬물에 넣었다가 똑같이 미지근 물에 두 손을 동시에 넣으면은 따뜻한 물에 있던 손이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면 손이 차다고 느껴지고 찬물에 있던 손은 따뜻하고 느껴지면은 이 손은 한쪽 손은 따뜻하게 느끼고 똑같은 물에 들어갔는데 차게 느껴진다라고 그러죠. 그런 거 다 봤어요. 어때요? 자, 미지근 물에 들어갔는데 한쪽 손은 차게 느끼고 한 손은 따뜻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의 느낌인 거예요. 실제로 손은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면 미지근한 물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생각만이 조금 전에 따뜻한 물에 있다가 조금 전에 그때의 느낌과 이 느낌의 차이로 인한 것을 그렇게 느끼는 생각의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령 이것을 생각의 맛이 아니라 그냥 입에 넣고 생각이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그대로면은 맛이 없다라고 느껴질까요? 안 좋다고 느껴질까요? 청국장을 못 먹는 사람도 어떤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먹으면은 못 먹을까요? 예, 예를 들면 개고기. 옛날에 한번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직장의 한 부서 전체가 이 개고기 집에 가서 개고기를 먹은 적이 있어요. 실제 우리 그 부서의 한 직원의 장모님이 보신탕 집을 했어요. 그래서 사이 이제 직장 동료들을 데리고 와서 한번 대접하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데 이제 남직원한테는 그렇다고 이야기했지만 여직원들한테 그러면 아무도 안 먹는다고 그럴까 봐서 이제 이 개인 별실로 갔으니까 정식으로 안 들어갔으니까 무슨 집인지 몰랐죠. 그 가서 한상 차려놔서 잘 먹는데 여직원들은 너무너무 맛있다고 잘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먹고 돌아온 다음에 나중에서 그걸 알았어요. 그때서 막 우악우악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다 뭐예요? 만약 처음부터 알았다면 아마 안 먹은 사람도 있을 거고 먹어도 배탈도 나고 막 불편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다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실제로 입은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다들 입에 들어간 그냥 그 느낀 것들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고 그러면 그냥 느낌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맛없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손잡은 느낌은 말 그대로 손잡은 느낌 그대로죠. 손잡을 때 사실은 좋아하면은 찐득찐득한 땀이 나면 땀 그것까지도 좋다라고 느껴요. 싫어보세요. 찐득찐득함이 아주 몸소리 쓰기 싫죠.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어떤 그러한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면 땀은 땀 느낌 그대로. 찐득찐득한 느낌이 좋다 안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찐득찐득한 그대로 그냥 그대로서 조금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스토리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수행이라고 하는,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찰나찰나 알아지는 경험 자체인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와 미래의 스토리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과거와 미래의 스토리 속에 하는 것이 아니면, 즉 비교가 없고 평가가 없고 판단이 없는 거죠. 생각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스토리 속에 하는 것은 항상 비교, 평가, 판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의 특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끈적끈적하면 그 자체로서 그것이 좋다, 싫다라는 판단이 없으면은 항상 새로운 경험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꿀에 손을 들어, 거하고, 어디 다른 찐득찐득한 데 하고, 설사 꿀이어도, 꿀인 줄 알면은, 끈적끈적하면 혀로 가서 핥기도 하고, 손으로 이래서 먹기도 하지만은, 꿀인 줄 모르고, 이 끈적끈적한 게 뭐가 안 좋다는 과거 기억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끈적끈적하면 아주 싫어하죠. 나중에 꿀인 줄 알았으면, 그것도 또 좋은 꿀인 줄 알았으면, 그럼, 그때 좀 핥아 먹는 건데, 이럴 수 있는 거죠. 모든 경험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수행이라는 것은 느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각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그냥 흥분, 들뜸도 아니지만, 되게 욕심은 좋아하면 들뜸으로 가게 되고, 들뜸, 집착으로 가게 되고, 싫어하면 화, 짜증으로 가게 되는데, 들뜸도 아니요, 짜증도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느낌 그대로인데, 이것이 항상 스토리 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경험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움으로 느껴진다. 비교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험 그대로 느껴졌을 때는, 이 세상에 안 좋다, 짜증난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든. 네. 사실은 뭐라고 할까, 그때의 그 느낌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깨어 있습니다. 수행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이렇게 산속에 있다가 바다에 척 가서 처음 딱 볼 때는 굉장히 신선하고 그런 거예요. 깨어 있으면 그것을 조금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좋으면 좋아하고 싫으면 싫어하는 어린애 같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싫어함이 없는 거예요. 뭐든. 네. 싫어함이라고 이름하는 그 짜증조차도, 짜증이 일어나는 그조차도 수행이라고 할 때는 짜증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 이런 거예요. 롤러코스터. 카페에서 보셨나요? 제가 롤러코스터 얘기 들은 거? 이게 70대 아버지하고 10대 아들하고 롤러코스터를 타러 갔는데, 위에서 쫙 내려가는 게 70대 아버지는, 아유, 나 미치네, 나 죽네. 이렇게 괴로운 것을 돈 주고 타냐, 그러고 아들은, 와, 신난다, 아버지 맨날 이거 탑시다.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한 사람은 욕심을 탔고, 한 사람은 화로 경험한 거죠.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그대로 느껴짐 그대로 경험하게 되면은, 가령 그 짜릿짜릿함이나 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는 좋아함, 안 좋아함이 아니라 짜릿함, 어떤 전율,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가령 수행의 느낌은 삶의 느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평온이라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새롭고 이 순간 활력과 생기가 있는 느낌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또는 짜릿짜릿함, 아버지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롤러코스터를 타서 전율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또 다시는 안 타라고 하지 않는, 네. 닥치면 대로 경험하고
안 닥치면 안 닥치는 대로 미련과 집착을 갖지 않는 요 상태를 평온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즉 집착과 짜증이 없는 요 상태를 평온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 순간의 느낌이 예를 들어서 전율이라든가 그런 뭐라고 그럴까 그런 막 이 짜릿짜릿함이라든가 하는 그런 느낌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행이란 깨어있으면 그런 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흥분이나 들뜸이 아니고 짜증이 아닌 그냥 느낌 그대로를 만끽한다라고 하는 느낌 그대로를 온전히 경험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삶은 수행을 하면은 허망하고 재미없고 무미건조한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삶은 오히려 생기가 돌고 활력이 돌고 매 순간순간이 다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수행과 생각으로 하는 수행과의 차이인 거예요. 네. 그런 것은 실제로 경험해보면 알아요.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수행이니 경험해보면 알아요. 보세요. 우리가 여기 사는 것 재미있을 게 뭐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와서 우리 어머니도 그러지만은 그래요. 야, 너 거기서 뭐 하냐? 맨날 불 떼고 밥해 먹고 남자가 태어나서 세상에 뭔가 사회 기여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맨날 거기서 나무하고 불 떼고 밥하고 그 흙 파서 뭐 상추나 심는다고 그러고 뭐 도라지나 한다고 그러고 뭐 하는 거냐? 세상은 뭐하러 사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다들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서 살죠. 돈 벌려고 하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권력을 잡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떤 명예가 높아지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해서죠. 근본적으로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인 거죠. 그렇게 해보세요. 권력 잡은 사람이 다 온전히 행복해지던가요? 다 저런 지금 또 뭐 성완종 뭐 리스트인가 해가지고 또 이제 소위 성공한 총리 된 사람, 뭐 장관인 사람, 국회의원인 사람 또 전전긍긍하겠죠. 제주지검장, 그렇게 남이 부러워하는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서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뭐가 불안하면은 그렇게 변태 같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추구하지 않아도 여기서 불 때는 것도 따뜻한 그 느낌 그 자체 얼마나 좋은지 하면서 지루하다든가 지겹다라든가 무미건조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만족스러운 날마다 만족스럽다면 날마다 불만이 없는 날마다 불편이 없는 괴로움이 없는 누굴 신경 쓸 필요가 있나 누굴 거리낄 필요가 있나 항상 떳떳하고 항상 당당한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삶이 되고자 돈 벌려고 권력 잡으려고 전전긍긍하고 남 눈치 보고 그러면서 사는 거하고 행복이란 그런 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깨어있음이면은 거기에서도 그런 삶이 될 거고 깨어있지 못하면 물론 여기서도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여기 살면 이제 지겹고 재미없고 정말 무가치한 무의미한 삶을 산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데 살면 사람은 깨어있지 못하면 깨어있으면은 대통령이 되면 제대로 대통령 정말 이 공평무사한 개인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정말 그런 정치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눈치 안 보고 전전긍긍 안 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할 일 할 거고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깨어 있음이냐 깨어 있지 못함이냐에 달리는 문제일 뿐이죠. 그런데 이 삶이 이 수행을 하면은
무미건조하고 재미없고 평온하다는 의미는 재미없고 무미건조하고 뭐라고 냉정하고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네. 재미없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수행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다. 관념 수행이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뭔가 고고하고 뭐 그런 거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관념에 사로잡힌 관념 수행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